최근에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 권리금을 달라는데 배달하는 피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죠. 배달을 오래 하게 되면 돈을 저축하게 되고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거래처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친분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장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관계구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는 배달을 했던 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2년 전부터 쿠팡의 무료 배달이 시장을 강타했고 그에 따라 배민도 무료 배달에 동참하면서 이제 무료 배달은 완벽하게 시장에 안착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 차이가 존재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배달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여자에 불과했던 쿠팡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있으며 음식값의 최대 40%에서 적게는 25%를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배달만으로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쩌면 인수했을 수도 있는 가게의 매출을 보며 희망을 가졌던 지인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주로 물어보는 것은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인수문의입니다.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무료 배달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과 후의 월 수입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무료 배달하기 전 월 800에서 900 정도를 가져가던 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는 400에서 50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 무료 배달의 후폭풍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달비만큼 수입이 줄어든 것이죠. 만일 프랜차이즈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목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순수 마진에 대해서 파악하라고 말이죠. 매출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할 때 부가세를 10%를 제하면 실제 내가 확보한 돈은 9천만 원이 남는 것이죠. 마진을 50%로 가정하면 4,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3명 750만 원, 월세가 150만 원, 관리비 50만 원, 기타 50만 원이 든다고 가정 시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플랫폼에 내야 할 수수료가 30%라고 한다면 3천만 원입니다. 월에 약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토록 현재 프랜차이즈 배달 시장은 매우 어려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계산은 다른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업계에 있다 보니 다 오픈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10년 전 더 넓게 보면 20년 전과 매우 상이한 인식의 차이와 갭이 존재합니다. 과거 요식업을 한다면 재료값이 25%에서 많게는 30%를 넘지 않아야 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료값이 기본 5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플랫폼이 30% 정도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들의 실제 마진은 10%에서 15%를 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익률이죠. 양쪽에서 뜯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 배달 비중이 높을 때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깃발값만 내고 정액제 수수료를 부담했으니까요. 하지만 무료 배달이 시행된 이후 시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묶음 배달로 인한 배달 지연의 문제와 깃발값으로 배민에게 지출했던 10만 원도 부담이 되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대행업체의 관리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나마 이익을 가져다 주던 가게 배달을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이죠. 과거 정액제 수수료만 내었던 시장에서 정률제 시장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가게 배달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매출에서 가게 배달 비중이 20에서 30%가 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업체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지금 시장 분위기로 볼 때 무료 배달로 전환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프랜차이즈별로 물대와 마진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에게 배달비가 포함된 고수수료를 내도 상당한 마진을 남기게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업체들의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치킨집의 경우 가맹비를 적게 받거나 영업 조건이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고 재료값이 타 프랜차이즈에 비해 저렴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배달업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정부의 잘못이 99%입니다. 사실 지역의원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정위 인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난 일이죠.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직무유기로 말이죠. 이것을 자율에 맡기자는 총리나 어떤 규제안도 입법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유럽이나 미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런 고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게 정의이고 정의는 언제나 세워졌으니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배달업이 지나치게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다. 첫 번째, 재료를 본사에 마진이 녹아있는 본사에게 구입하고 있고 마진을 취하려면 음식값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음식값은 본사에서 정한다. 두 번째, 마진을 남기는 주체가 한 명이 아닌 세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절대값이 된 플랫폼, 두 번째, 원래 절대값이었던 프랜차이즈 본사, 세 번째, 사업자 본인. 이런 구조로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매출이 높은 배달업체는 존재하지만 돈을 잘 버는 업체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배달 전문의 경우 일부 업체들은 동남아인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음먹었음 최소한 직원들의 급여보다 5배 이상 벌어야 하고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라고요. 저는 최소 1,0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면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어야 사업이죠. 몇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개소리로 들립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배달업체들의 경우 물가 상승을 이유로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버린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가맹비를 내지 않으며 본사에게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1억이 매출이라면 프랜차이즈에게 자신의 마진을 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 해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싱싱하고 저렴한 재료를 사기 위해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있거나 최대한 저렴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음식에 대한 확고한 노하우가 있으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했고 신뢰를 쌓아온 업체들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수년 아니 10년 넘게 장사를 하며 맛과 청결을 무기로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업력을 쌓아온 업체들이 결국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쿠팡과 배민이 시장을 거의 100%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들의 채널과 저변을 활용하면 10년 동안 지역에서 신뢰를 쌓을 필요 없이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접 사업체를 차리세요. 프랜차이즈에게 줄 중간 마진으로 플랫폼에게 광고비를 투자해보세요.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에 홍보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별도로 플랫폼에게 광고비를 주며 몇 년을 투자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곧 기회라고요. 인수보다는 시장을 차분하게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음식을 배우라고 말이죠. 프랜차이즈가 주도한 거대한 배달 시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값이 비싸고 반면 질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라볶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과거에 이 음식은 양파, 대파, 양배추가 들어갔고 깨가 뿌려져 있었으며 거기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들어가며 그 야채가 주는 풍미를 느끼면서 매콤한 맛으로 먹을 수 있었죠. 거기에 삶은 달걀은 이 음식의 정점이자 백미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요? 면과 떡, 화학조미료가 가득한 빨간 소스 3개만 남아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라볶이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분식점을 주도하게 되면서 양파와 대파, 양배추가 사라지고 그 빈자리로 화학조미료가 가득한 빨간 소스가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애초에 대체해서도 안 되고 대체되지도 않는 재료들입니다. 그 결과 면과 떡 정체불명의 빨간색 소스만 남은 황량한 음식이 되어버렸죠. 당연히 삶은 계란은 빠졌고요. 어쩌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야 할 음식이 한국적인 편의주의에 맞춰 변질되면서 사양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8,000원, 9,000원 김밥은 어떤가요? 6,000원이 되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원이면 2가지를 먹을 수 있었지만 쓰레기 재료로 범벅된 라볶이와 역시 원가절감된 김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떡볶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원을 넘더니 이제는 5,000원에 육박하며 섞어 먹을 경우 만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버렸죠. 떡볶이 분식점을 하는데 굳이 프랜차이즈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배추는 특유의 달콤한 단맛을 주며 질리지 않게 먹게 해주는 필수 재료죠. 쌉싸름한 파향은 어떤가요? 달큰한 양파는 어떤가요? 이것이 빠지면서 밸런스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짬뽕이 있습니다. 짬뽕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료 대표적으로 양배추가 빠지면서 짬뽕 특유의 짠맛이 입안에서 정화가 되지 않아요. 한국 음식은 음양의 조화를 무시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들어갔던 것은 이 조화로움의 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한국의 이 음양의 조화가 들어가면서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 음식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음식의 한국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현지 음식을 한국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현지화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카고 피자는 시카고 피자다워야 합니다. 진득하고 풍미 가득한 질 좋은 미국산 치즈와 천연재료가 듬뿍 담긴 피자 말입니다. 와이프와 연애할 때 이태원에서 먹던 시카고 피자. 한 번 먹으면 그 풍미에 놀라고 미국의 정치와 문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맛 말입니다. 대신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단점은 있었죠. 최근 시카고 피자라고 해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드는 치즈량과 현격하게 작아진 크기 무슨 고무조각 같은 치즈의 맛. 이것은 결코 올바른 현지화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이것은 최악의 한국식 편의주의가 만든 괴물 같은 쓰레기 음식이죠. 근본이 없는 음식은 쓰레기입니다. 한 입 먹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식이라는 것은 우선 크기를 줄이고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재료를 빼고 품질을 낮추고 본인들이 만들기 쉽고 구하기 쉬운 싼 재료를 넣어 만든 쓰레기 음식이라는 것이죠. 좌파식 논리와 비슷합니다. 좌파인들은 과장하고 선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들은 장사를 할 때마다 재료와 맛보다는 양심과 정의를 앞세웁니다. 이런 논리가 요식업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다는 겁니다. 양심 정직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게 이들의 성향이죠.
수십 년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사장님들의 마인드는 이런 겁니다. 평범한 간판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하며 가족과 이웃을 아끼며 자신을 절제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게들의 마인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식이 역겹다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죠. 양심 간판 가게들의 내부의 위생 상태는 최악입니다. 제가 업체를 말하면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진짜 구역질이 넘어오는 인간들이죠. 한국의 많은 음식들이 한국식 편의주의에 물들어 맛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국 밥집의 경우 가격은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가고 고기는 머릿고기 특유의 기름지고 담백하면서 풍미 가득한 고기가 아니라 정체모를 먹다 버린 듯한 얇게 채를 썰어 넣은 슬라이스한 고기를 사용합니다. 어디 줘도 안 먹을 만한 고기에 기름 가득한 국물, 이게 돼지국밥인가요? 이 국밥에는 밥을 말아 먹을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안에서 소개글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토속 음식으로서 지역의 맛을 살리고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하겠다는 글이었죠. 저는 돼지국밥을 좋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군데 가까운 국밥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국밥은 부산과 전라도에 있죠. 거기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맛이죠. 외국 사람이 먹어볼까 두렵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말이죠. 제가 한 번은 사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곰곰보다 맛이 없고 3,000원짜리 밀키트보다 못한 국밥이라고 말이죠. 물론 머릿속으로 했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요. 덕분에 저희 집 냉장고에는 밀키트 순대국밥이 넘쳐납니다. 굳이 밀키트보다 못한 국밥을 10,000원을 넘는 가격을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치 없는 음식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피자는 어떠한가요? 한국식이라는 미명 아래 맛이 변질되고 풍비 가득했던 피자를 팔던 업체들은 한국식 편의주의가 작동하며 원가절감을 시도했죠. 지금 급판을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여 박살내고 있습니다. 노모어 피자, 호미스 피자 얼마나 맛있나요? 게다가 계속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풍미 가득한 치즈를 사용하고 진한 토마토 페이스트로 피자 특유의 느끼함을 잡아나가며 피자의 본질을 살려내고 맛을 내고 있어요. 지금 성공하는 업체들은 기존의 한국식 편의주의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죠. 왜 기존의 프랜차이즈를 하려고만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하기로 했음 정해진 기간 동안 본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한국은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도 직원 모두의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 적도 있고 제가 했던 브랜드 사업은 크게 성공하여 연간 수억의 수입을 올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너무나 쉬웠어요. 제가 추구한 모델은 전공법이었습니다.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감동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마인드였어요. 7년의 시간 동안 버는 족족 제품에 투자했고 전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갔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거짓 댓글 조작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직접 사용한 후기를 자율적으로 남기게 하였어요. 그 후기가 7년간 쌓였고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에서 경계해야 하는 건 모략질과 선동입니다. 제가 정점을 찍었던 어떤 시절이었어요. 저는 중국산을 전혀 생산하지 않았고 한국이나 유럽 대만에 있는 세계적인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기존의 업체들보다 상품성을 높이고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생산했어요. 중소업체지만 외국 메이저 업체들보다 가격을 오히려 더 받으면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있었죠. 저는 국내 업체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와 경쟁했어요. 하지만 국내 동종업체들은 인력과 비방 전문 업체들을 고용하여 제가 생산한 제품을 값싼 중국산이라는 소문을 인터넷에 퍼뜨려 저의 사업을 망가뜨려 놓았죠. 제가 조금만 한국 시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면 대비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에 혼을 넣고 시장에 대응한다면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한국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이런 시도를 언제나 환영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어렵다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불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소수의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양심과 정의 그리고 정직을 내세우지 마시고 보여지지 않는 당장은 보여지지 않는 재료의 양심과 정직을 내세워 보세요. 빠른 시간 안에 큰 성공을 하게 될 겁니다.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셔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쉽고 빠르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런 업체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저도 한계가 있네요. 아낌없이 재료를 넣은 라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족발을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치킨을 만들어 보세요. 기발한 생각과 한국인 특유의 창의적인 생각을 음식에 넣어 보세요.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허접하게는 하지 마세요. 광고나 간판 마케팅 쪽에는 아낌없이 비용을 투자하세요. 허접해 보이면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싸구려 봉지 대신 인쇄 봉지를 만들고 포장을 보다 규격화해서 본인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보세요. 자신 없다고요? 못하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일을 먼저 배우셔야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